첫 번째 달려보죠. 제시팬 폭행 목격자 등장. 자, 가수 제시의 2차 사과문까지 나왔고, 하지만 가해자 신원이 특정됐다는 경찰 발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우리 제시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는 현장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본인도 사과문을 2번이나 냈는데 잘못이 없다니.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나이지리아계 미국 가수 헨리입니다. CCTV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헨리에 따르면 그날 많은 팬들이 제시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을 했었는데 제시도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가 나타났고 제시가 피곤하다고 거절했는데도 왜요? 라고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갑자기 팬을 때렸고 제시가 열심히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고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거절을 했을 때 죄송하다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시가 있는 술집으로 경찰이랑 피해자가 왔었나 봐요. 피해자가 가해자는 여기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사건 반장이 이걸 세상에 알린 지가 지금 3주가 됐는데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제시는 잘못이 없다. 자, 그리고 군데군데 또 피해자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기가 문제입니다. 늦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제시 잘못 없다. 맥락에 맞지 않다고 봐야 되고 뭐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3주가 지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피해자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핸드폰 만져보자는데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왜 자꾸 저 핸드폰을 만지시려고 그러시는 처음 봤어요. 너희 전화하고 처음 봤어.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보자는 거야. 10초만 5초만 만져보자. 핸드폰을 5초만 만져보자 하는데 시켜잖아. 그래 안 그래 이몇 살이었어. 내 한번 지켜 이 병원을 가야 그게 인간이 안 됐어. 없어. 어느 아기를 안 해. 이제 그만은 정신 좀 차리겠지. 자, 공공장소에서 다짜고짜 쌍욕을 날리면서 어른 대접은 또 받고 싶으시다. 네, 제보자는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에 앉은 노인이 여성 승무원한테 좀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남성 승무원한테 이 승무원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른 승객들도 이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테이블 위에 보조 배터리를 올려놨는데 노인이 그게 뭐냐면서 갑자기 덥석 집어서 간 거예요. 어이구야. 이 노인과 제보자 사이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 승객이 대신 화를 내주고 이 보조 배터리를 뺏어서 이 제보자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승객이 내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만져보고 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노인을 자극할까 봐 싫다는 의사 표현 외에는 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노인이 지팡이로 폭행을 시도하면서 좀 수위 높은 욕설까지 뱉었다고 하고요. 제보자의 신고 요청으로 이 같은 객실 승객들이 뭐 민원도 넣어주고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가 됐고 이 나중에 이 노인은 경찰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이쯤 되면 과학 아닙니까? 이 잠재돼 있던 폭력성이 꼭 여성들 앞에서만 이렇게 발현된다니까요, 이게.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노인의 말에 따르면 휴대폰 처음 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아마 휴대폰 들고 있는 남성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요즘 저 기차 같은 데 타면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꼭 왜 젊은 여성에게만 그랬을까요? 저 노인의 행동은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모욕을 주는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지팡이를 휘두르려고 했던 것도 특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제보자는 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 경찰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할 거고 이게 뭐 제보자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의 처벌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노인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큼 가볍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카페 화분 순환 시대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탄 남성 등장. 멈추더니 발로 퍽! 아유, 잼나.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렇게 쭉 갑니다. 자, 뒤돌아봐요. 그런데 이번엔 한 여성이 또 발로 쿡! 한 번 더
안 밀려 안 밀려. 어머, 너 나 무시해? 너 왜 안 넘어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애꿎은 화분을 한참 째려보더니 아예 발을 올려놓고 몸을 비틀 그랬더니 불꽃 슛! 예, 결국 그걸 쓰러뜨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곳. 이번엔 할머니 손에 든 종이를 저렇게 들고 있어요. 아이고,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쑤셔? 하면서 막 계속 딴짓을 하고 있죠. 아, 자, 지금 바로 그때 행인이 지나가니까 딴짓을, 바로 턴하더니 종이로 뭔가 밑장을 빼려는 듯한, 자, 뭘 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체는 작은 화분을 아이고, 곱다. 내 방에 놔야지. 아니, 무슨 발길질 맛집인가요? 왜 저렇게 화분을 발로 차? 자, 대구 광역시에 있는 그 떡집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제보를 한 건데, 가게 앞에 이제 화분을 몇 개를 뒀습니다. 그 저기 이면도로기 때문에 주차 공간하고 이런 것들 구별하기 위해서 화분을 두면 사실 주차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 구청의 허락을 받고 지금 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좀 생겨요.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화분을 차는 사람이 두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구별이 가요. 저게 어떻게 길에 버려진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통이라도 저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별 가 괜히 자전거 타다가 멈춰가지고 차고 가요. 기가 뭔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물건이 재물인 게 보이고 아마 가게 주인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뭐 소리채가지고 잘 차지도 못하는 게 계속 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할머니가 작은 화분을 또 가져가는 모습, 천에 차가지고 절도하는 사건, 손개 2개 절도 하나입니다. 이 다 범죄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거는 국화꽃 좋은 건데 아마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범죄를 의식하고 이 사람은 가져간 거고요. 앞에 두 사람은 술에 취했든 어쨌든 간에 손괴죄 같은 그런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이제 동네 장사다 보니까 사장님이 쭉 참으셨대.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쾅 폭발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26일 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 여성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난데없이 화분을 이제 걷어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아마 좀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한 번 차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갈 것이지 끝까지 마지막 온몸에 힘을 실어서 이제 넘어뜨렸는데요. 결국 이 화분 한 개가 완전히 부서졌고, 아이고. 이 분갈이 하는 것도 일이고 또 화분을 제작하려면 한 12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보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차량도 다른 곳에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정도로 이 화분 관리하는데 정말 진심인데,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파손하거나 훔쳐가는 게 상당히 화가 난다. 저분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신고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 중인데, 빨리 저걸 보고 와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할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불 지르고 횡설수설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앞에 잠시 서 있는 남성 골목 안으로 들어가죠. 잠시 후에 뭐가 번쩍 불길 확 뜨거 하면서 막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앞에 서서 그걸 많이 지켜보더니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서 휘발유통을 들고 나오더니, 자, 앞에 그 통을 내려놓고는 다시, 자, 저거 휘발유통을 어떻게 할까요? 발로 펑! 그러자 다시 펑! 화르르르르르 불길이 더 크게 번집니다. 결국 그 불길이 차에까지 번졌고요. 자, 바로 그때 등장한 히어로, 저 하얀색 옷. 자, 불을 보더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또 등장을 할 텐데 무언가를 들고 불 쪽으로 뛰어가더니, 그러고는 바로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완료. 자, 양 변호사님, 방화 사건인가요? 네, 방화 사건이 맞습니다. 저 사건 어젯밤 9시 30분경에 경기도 안양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 거고요. 이 제보를 주신 분은 저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 그리고 화면 속에 등장하는 불을 끄신 영웅분은 이 제보자의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게 화재가 난 걸 보고 진압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저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저 집에 그 근처에서 살았던 중국 국적 외국인인데, 전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차량에 불을 지른 겁니다. 무슨 다툼이냐면 갑자기 내일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만은
그럼 뭐 목돈이 갑자기 나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돈 가지고 다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하고요. 더 황당한 건 그거는 이제 전 임대인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건데 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까지도 불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먼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불을 지르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살던 집에도 이사를 오자마자 바로 또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어떤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수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방화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이탈했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추적해서 다행히 당일 오후 11시 반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본인이 뭐 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 술 먹었어요.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라고 하니까 네. 빨리 사법 처리를 해서 추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대학 동창끼리 골프 여행.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오후에 카톡으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학 동창들과 너무 친해진 아내 때문에 고민인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에서 만났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작년에 대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에 갔고 다른 학과 졸업생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지역별 모임부터 시작해서 독서, 달리기 등 취미 모임까지 생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모임들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데 취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진탕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또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집에서 내내 휴대전화를 붙잡고 동창들과 카톡을 하고 전화하기 바쁜데요. 이런 행동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매주 얼굴을 보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떤 감정도 생길까 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괜한 걱정도 아닌 게 실제로 모임에서 불륜 관계가 생기는 바람에 상간자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하고 불만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이번 겨울에 동창들이랑 같이 동남아로 3박 5일 골프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내는 모두 순수한 친구들이라고 정말 떳떳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창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저는 절대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별꼴이야 진짜. 당신 이거 의심이니 아님 질투니? 나 요즘 대학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살아. 우리 나이에 새 친구 사귀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동안 지훈이 녀석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 인간 백다애 아니고 지훈이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 숨 좀 돌린다. 자주 사반대 90학번. 당신네 학교랑은 끈끈함이 달라요. 아이고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간만에 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것 보세요, 백 여사님. 의심도 아니고요. 질투는 더더욱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 당신 지금 한 걸 봐봐. 지금 세상에 매주 이틀씩 새벽까지 술 퍼먹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은 나 몰라라. 맨날 카톡이나 하면서 막 킬킬 웃고. 나도 참다 얘기하는 거야. 남자 동창인데 뭐 동남아 골프 여행 가기만 해봐 아주 그냥 확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지금 이 아내, 남편 전부 다 50대라고 하시는데 아내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시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1년 이상 참았다라고 하면은 이 거의 속이 썩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남편이 만약에 같이 여자 동창들하고 3박 5일 골프 여행 가고 밤에 전화하고 또 술 마시고 늦게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런 어떤 그 감정의 동요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시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그 1년 동안 참았다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갑자기 여행을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술 마시는 친구는 10대 때, 20대 때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친한 하숙집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좀 과해 보여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까지 간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요. 저도 굳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나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라면 이렇게 신랑이 좀 신경 쓰여 하면은 휴대폰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한번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증거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 뭐 지금 사실은 매일 아니면 하루 일주일에 2번 술 먹는다. 1년간 전화만 한다. 글쎄요, 남편이 지금 과잉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30년 만에만 동창이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본인이 과잉해서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확인을 좀 하고, 만약에 정말 3일, 4일 만에 한 번씩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하니까 더 과잉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편이 동창회 간다면 아내는 보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를 들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본인이 정말로 진짜로 일주일에 이틀 단위로 술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인데 아마 본인의 과잉 해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도 볼게요. 너튜브님, 저러다가 바람 납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도 커플들 탄생 많아서 이제는 안 나가요라고 하셨고요. 권호자님, 남편이 반대하면 가지 말아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정님도 남편이 그러면 가라고 할 건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